박영수 특검팀의 전방위 활약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이 속속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언과 다르거나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보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계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조사 결과 발표에도 발표 직전에 그 문건을 보고 뭔가 좀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조직적으로 좀 은폐하려 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적어도 기록상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에서도 비망록 몇 개의 자료를 가지고 질의응답이 왔다 갔었죠. 네. 이번에 그 비망록 자료가 추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국정조사 과정이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지만은 네. 뭔가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가 유언비어로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수사망은 좁혀가는 추세이고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적인 지금 정황까지 되고 있어서 계속 확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아마 검찰 중간 수사 발표가 10월 6일 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 10월 3일과 10월 5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청와대 회의에서 지금 지시했던 내용이 나오고 네네. 있죠. 네. 나중에 종합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때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했는지 네.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책임지도록 하는 용어를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좁혀서 적시해달라는 요구인지 이거 네. 비망록 자체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데요. 네. 뒤에 보면은 조금 마사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잖아요. 감사원 중간 내용상의 발표가 8일 날 있었고 감사원 종합적으로 발표했던 게 10일인데요. 네. 그 나중에 13일 날 청와대가 종합해서 발표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의 영자하고 실장의 장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장자가 표시되어 있는 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당국의 당시에 세월호 국면에서 정부로서는 이런저런 역할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당연히 일정한 역할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청문회 또 비망록 내역 중에 그런 게 있었었죠. 인양 관련 엑스표 있어가지고 정부 네. 부담 예. 네. 이렇게 나온 문제 가지고 김기춘 실장한테 직접 질문을 하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네네.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떠나서요. 네. 심지어는 김영한 수석이 본인의 생각하고 있는 바 의견을 메모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아. 이런 정도까지 주장을 했었죠. 네. 청문회 때 그렇게 네. 예, 얘기했죠. 그렇죠. 예. 한두 개가 아니고 쭉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원래 특검 쪽이라든가 국정조사 특위에 주장했던 방향으로 되게 좀 좁혀가는 지금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그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이 감사원 건과 관련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자, 10월 8일자에 감사원 결과 발표 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코멘트해라. 전 뭐 알지 못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지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실제로 거한 일 감사원 독립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가져가서 검토하고 코멘트 받아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그 진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믿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저한테 그런 걸 사전에 보고하러 온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면 감사원에서 저에게 직접 보고하러 온 적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법률 미꾸라지. 이제 네. 줄여서 법꾸라지라고 하는데요. 네. 참 정치인들 말씀도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위증죄란 것은 네. 선서를 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객관적 진실을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개인적으로 기억에 반해서 했으면은 그 또한 위증이거든요. 네. 결국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 그 기억이 없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그게 위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억에 없다. 모르쇠의 형으로 지금 일관하는 것은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말을 끝에 교묘하게 하죠.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감사원이 나를 찾아온 적은 없다. 네. 서류를 가지고 오지 왜 그 직접 찾아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에 꼬투리를 잡지 않기 위해서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것이 형사적으로 처벌되긴 어렵겠습니다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들이댔을 때 과연 어떻게 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얘기할 것인지 칼날은 최종적인 칼날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지금 특검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데 네.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국민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변호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지난번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때 네. 박영선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내부의 경선 때 최순실 관련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신이 앞에서 당시에 박근혜 후보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모른단 말이 네. 하니까 네. 그때 당황해서 그때 막 이제 그것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네.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로 넘어갔었는데 거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그게 안 통하니까 네. 당황해서 아마 그랬던 이중 문제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워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최순실, 봤더니 네. 내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 그때 들은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말을 비틀어서 얘기해서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정말 어쨌든 느낌이라네요. 법률적으로는 정말 철저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증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이게 지시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김영환 민정수석이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증거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호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녹음해놨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얘기했는 것을 작성했는 사람은 지금 이미 사망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작성했는 내용을 그대로 녹취록이 된 것이 아니고 네. 키워드로 해서 장이라 쓰고 네. 뭐뭐뭐 써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의견이다. 워딩 그대로가 아닌 그 네. 김영환 실장이 소화시켜서 얘기를 했는 거기 썼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본인의 어떤 의견이 오피니언이 팩트가 아닌 의견이 들어가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거의 한 500페이지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 특정 부위에 다른 데는 다 팩트고 그거만 김영환 그 전 수석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법원에 갔을 때는 증거의 가치가 매우 높은 네.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인의 일반적인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문학의 블랙리스트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김기춘 실장이 리스트 관리를 잘 못했다고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김기춘 전 실장이 리스트 관리를 잘 못했다고 질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거 결국 김기춘 전 실장과 리스트 관련 있다 이런 정황 보여주는 증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그 당시 정무수석 현재 조윤선 장관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 네. 조윤선 장관 아무리 지금 발뺌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니까 혹시 조윤선 장관을 빼고 내부 비서진들과 비서실장 라인으로 문체부로 바로 들어갔던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무 네. 비서관이 주도했다 뭐 이런 예, 얘기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다가요. 지금 특히 김기춘 실장은 그동안에 관련된 기록으로 남아있던 걸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아주 옛날 얘기지만은요. 성완종 리스트에도 김기춘 실장이 들어있었죠. 고인의 메모에가 거짓말을 차마 했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요.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 때 비교적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던 수석이 누가 있었느냐? 조원동 전 수석이 있었어요. 조원동 전 수석이 현장에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을 해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김영환 수석이 실장이 주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메모했던 것은 당연히 실장이 했던 말을 메모했지 않겠느냐 한번 물어본다면은 저는 조원동 수석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인데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일 없다 개인의 의견을 스스로 메모했는지 모르는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그 변명을 넘어서 지금 다른 계속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고 네. 아마 다른 주변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리 무슨 미꾸라지라고 하더라도 점차로 좀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총지휘했던 사람 역시 김기춘 실장 아니었나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더불어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주고받는 통신 기록과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 물론 뭐 오래됐고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전 그 우병우 수석처럼 다른 걸로 바꿨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와 같은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김영한 이 비망록에는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문자로서 직접 지시했는 것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그거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시호 씨도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 당시 모습을 잠깐 좀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호 씨 삼성의 후원금 강요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선생님 어제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가 다 신청했다고 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기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장시호 씨와 취재진이 접촉을 못하도록 이렇게 온몸으로 막아두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저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 하면은 외부에 호송차가 오면은 바로 검찰청 지하로 바로 들어가서 지하 엘리베이터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에 있는 일반 빌딩에 지금 입주해 있다 보니까 네. 증인 호송 과정에서 상당히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특검도 사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일단 이와 같은 혐의는 받지만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저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수원구치소 같은 그 일부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가 있고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어서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게 밑으로 그냥 지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저런 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찾아보기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저렇게 붙었던 이유가 장시호 씨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장시호 씨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한다. 네네. 그런데 또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 부분은 의문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네. 혐의를 인정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문외한인 장시호 씨로서는 내가 그렇게 했는 행위는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변호사로서는 그것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그와 같이 그 김종 전 차관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돈을 협찬을 부탁한 건 맞지만 네. 네.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요에 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부탁했다는 팩트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것이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법원이 이것이 실질적인 강요인지 판단해달라고 해서 말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죄를 부인해서 무죄 변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좀 죄를 적게 그렇죠. 받게끔 해야 그렇기 되니까. 때문에 결국 예. 설령 이것이 결국 죄를 부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인정했을 때에도 결국 형을 낮추려고 하는 양수 겸장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맞을 겁니다. 그 자, 동계 그럼, 예.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금 지원하는 지금 업체가 두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기획 쪽하고 네. 그게 좀 액수가 많죠. 네. 16억 돼 있고 그다음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같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약간 상황이 달라요. 지난번 국정조사 때는 둘 다 김종 차관이가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일기획 쪽에서 16억 간 것에 대해서는 김종 차관은 직접 하지 않았다 네.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고 바로 장시호 씨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가 바로 받은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런 정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김종 차관이 네.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 네. 지난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공소 사실 자체도 일부 변경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김종 차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최순실 씨가 김종 차관을 길거리에 세워두고 아니면 뭐 공원에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네. 차로 가서 태워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다 들었으면 내려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화록 보면은 또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간에 예. 가끔 이제 전대하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대신 둘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김종 차관에 대해서는 그 주위의 다른
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김종 차관을 최순실이 어떻게 보더냐. 네. 그러니까 거의 수행비서 뭐 뭐, 벨, 예. 종, 수행비서로 봤다 해서 말하는 네. 것은 네네네네 네. 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니까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최순실의 위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행세를 했고 또 그 건의를 받아서 스포츠계를 주물렀던 그 역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네. 그런 것에 그렇게 굴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최순실이 힘을 발휘했던 비선실세로 힘을 발휘했던 상황에서 네. 스포츠계를 군림하면서 이것저것 비리의 특권을 행사했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최순실 씨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대사들에게 받은 카드 또 뭐 네. 선물 이런 것들이 나왔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단순히 얘기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 것이죠. 예. 네.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제출했는 취지는 그만큼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당선 축하하는 취지의 외국 이와 그 대사들의 그 카드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 봐라, 내가 최초에 그 취임했을 무렵에 이 그 최순실 씨와 얘기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지 네,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대응은 내가 언제 임의로 줬겠냐 들어와서 이 최순실 씨가 내 뜻과 달리 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나올 몰랐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최순실 씨의 입장도 한번 앞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일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보면은 일단 당선인 신분이 되면은 네. 당선인과 관련된 어떤 서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기록과 물품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었고 정말 이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나갔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 왔는 걸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국민이 봤을 때 정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특별한 관계였던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의문은 정말 확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제에서 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 그것 예. 또한 국가 기록물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 좀 뭐 녹취 파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비교적 좀 진실된 얘기를 한 것 같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변호인을 바꾸고 난 뒤부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사실 그 1차 그 공판 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공소 사실을 사실상 거의 다 인정을 하는데요. 예. 법적으로 네. 공소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은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를 다투지 않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와서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나도 이 태블릿 PC를 다투겠다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그것만 떼어넣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차 변론기일에 어땠습니까?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이거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검찰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최순실 씨와는 관계없고 정호성 씨와 관련된 그렇죠. 증거이기 때문에 예. 감정이 필요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변호인으로서는 사실 감정이 채택을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호성 씨와 사실 협의를 해서 그럼 이 태블릿 PC를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진술을 변경해버린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예. 사실 네. 그와 같은 재판에 더불어 재판 이외에도 보면은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분당이 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이 태블릿 PC의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밝히겠다라고 네. 해서 전반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태블릿 PC를 모티브로 해서 네. 전체적인 이 전체 구도를 다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읽힌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를 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영선 행정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열한 걸 잘 챙기겠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제3의 비선 의료진 이 실체를 보여주는 정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미 체열 문제가 한번 등장했었죠. 네. 그건 또 다른 날짜에 등장하니까 그러게요. 두 번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것과 또 이 새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 청문 과정에서도 그 치열이 무슨 목적이었느냐 했었고 네. 평상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치열도 포함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치여를 추가로 했다면 뭐 특별한 대통령의 뭐가 이상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의 혈액을 이렇게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주요 자료들이 보니까 이영선 행정관 또 윤전추 행정관이 주로 이제 문고리 3인방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지금 직접적인 증인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지금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총리 직무대행이다 지금 네. 대통령 직무대행인데 네. 적어도 정부가 이런 정도의 책임은 있지만 나머지는 과잉 과장된 의혹이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이영선 행정관, 윤정추 행정관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검찰에 증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네. 계속 피하면서 다른 주장을 한다면은 더 많은 의혹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뭐 제3의 비선 진료 얘기에다가 혈액 검사도 뭐 추가로 더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했던 예. 얘기가 혈액 추가 얘기에다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영선 행정관과 문자 정호성 행정관 나오기 그 문자들에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주사 아줌마, 키 아줌마 예, 들어간 예. 얘기 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게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대통령도 그렇지만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비정상적인 네네. 문제입니까? 네. 그동안에 대통령 관련된 문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7시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나 오늘 단체로 의료진, 대통령 주치, 자문이 심지어는 뭐 단골 병원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러게요. 지금 심지어는 간호장교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확산되고 네네.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7시간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 달 5일 이내에 제출하겠다고 네. 하는데 네. 이미 대통령 4.16 사건 터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7시간 문제가 제기돼 있는데 네. 그 당시가 기억이 안 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네. 갑자기 지금 2년, 3년 지나서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도 7시간이 문제가 그러게요. 충분히 되고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